최근 한 복권회사의 1등 당첨금 액수가 105억 원이 넘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나도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요즘 복권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복권 1등에 당첨된 그 후 당첨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복권 당첨, 대박에 울고 웃는 사람들을 VJ 특공대가 만났습니다. 2010년 5월 29일 올해 복권 최대 당첨금 탄생 무려 105억!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요. 그 대박 주인공이 궁금한데 105억 당첨금의 현수막까지 설치, 그야말로 신바람 났다. 5월 29일 날 391에 105억 최고 당첨금 나와갖고 기분이 최고로 좋습니다.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자주 사는데 내가 지난주만 안 샀거든요. 지난주에 나와버렸네. 끝내줄 텐데 말이에요. 1등 당첨자가 대체 누굴지 혹시 기억나는 번호 없어? 일주일에 한 600분도 넘게 오시니까 어떤 분이라고 딱 기억은 못하죠. 얼굴도 모르는 당첨자가 마냥 부럽다는 이들. 내가 105억 탔으면 인생 피는 거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하고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말 큰 돈이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는 꿈. 복권 당첨 그 후 대박에 울고 웃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인생 역전의 꿈 복권. 지금까지 1등 당첨 금액만 4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데 1등 당첨자 수가 무려 2,112명. 언젠가는 저한테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그냥 재미죠. 재미. 누구나 꿈꿔봤을 복권 1등 당첨. 허나 그 주인공은 쉽게 찾을 수 없으니 1등 되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1등이 되면은 본인들이 나타내질 않아요. 아마 찾기 어려울걸요. 꽁꽁 숨어라. 과연 복권 1등 당첨자는 누구? 사장님 로또 당첨되신 로또 1등 되신 분 맞으세요? 당첨 사실조차 쉬쉬하며 철저히 그 모습을 감추니 복권 당첨자를 찾기 위해 나선 제작진.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어렵게 단서를 얻어 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정말 이곳에 당첨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동네 로또 때문에 왔구만. 한 사람이요. 네, 석장이나 맞았어요. 한 장도 어려운데 무려 3장이 당첨됐다니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대박 주인공이 궁금한데. 좋은 일이 언제 있었어요? 1월이요. 잔치했죠. 어? 잔치했어요. 아니 로또 당첨됐으니까요. 우리 동네 최고로 운 좋은 부부가 바로 저 집이라고. 드디어 복권 당첨 주인공 발견. 아, 선생님 로또 타신 분이세요? 네. 2등 석장. 2등 석장이요? 네. 그럼 얼마예요? 아, 총액은 1억 4,800. 2등이라고 무시말라. 한 번에 3개가 연달아 당첨. 영권 좋아. 1억이 넘어가는 돈 탔으니 잔치 안 해? 올라온 행운 덕에 마을 인심까지 얻었단다. 60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던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 농촌에서 이것도 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이요. 들어와. 당첨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데 혹시 꿈은 뭘 꾸셨는지? 꿈을 차돌 꿈을 깼는데 3개를 내가 개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골랐어. 3개 됐지 그게. 차돌 3개를 주어서일까 같은 번호로 산 3개의 복권이 2등에 당첨된 것. 알고 보니 할아버지 복권 경력만 45년. 그 나름의 비법 아닌 비법이라며 보여준 복권 용지. 여기도 저기도 같은 번호를 늘 3쌍씩 구입한 것. 그 끈기 한번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나하고 그게 맨 싸웠어. 나는 저금을 하고 그러지. 그래도 사는 거야. 그래도 사는데 어째 못 말기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졌어. 온갖 구박에도 불구하고 무려 45년간 복권을 꾸준히 사왔다니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복권 사는 일이 하나의 낙이었단다. 네, 1등 되세요. 다음주에 올게. 네. 그러던 중 운 좋게 복권 당첨! 1억 원이 넘는 돈을 거머쥐었다는데 농사만 짓던 노부부에겐 쉽게 만져보지 못할 큰 금액이라고. 나머지 돈 1,100만, 3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현금을 다 빵빵 이렇게 빵빵 하더라고. 이렇게 13뭉 친 게 100만 원짜리. 예기치 못한 행운. 그때만 생각하면 흥이 절로 난단다. 다 숨기기 바쁜데 저희
저희한테 이렇게 공개하셔도 괜찮으세요? 예. 아, 빚 갚으려고 돈이 없어. 아들 빚 갚고 4천, 내가 4,500, 그렇게 해서 8,500 갚고 단돈 10원도 없어 지금. 아, 도선생 보다가 돈 짊어지고 와서 좀 주워라고. 당첨금을 수령한 바로 그날 빚청산부터 했다니 할머니 마음은 홀가분. 밥도 이거 하나 샀네. 아, 있는 거 다 써야지. 뭐들어 사. 빚 갚아 쓴 게 돼야. 나는 그게 대만족이야. 평생 땅만 보고 살아왔던 삶에 작은 선물이라 생각했던 복권 당첨. 빚청산은 물론이요, 귀중한 선물 하나를 남겨줬으니 바로 트랙터. 이것이 총 재산이네, 재산. 남은 것이 이거뿐이야. 남은 것이 이것뿐인 게. 그동안 부담스러운 가격에 엄두조차 못 냈다는데 중고 트랙터이긴 하지만 남은 금액 탈탈 털어산 이것이 한없이 소중하다고. 복권 맞기 전에는 남의 트랙터로 돈 주고 했어.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다 그럼 복권 당첨되어서 조금 남은 게 이렇게 찰떡 샀어. 그런 게 좋아. 손에 남은 것이 없어도 땀 흘리며 살아갈 희망이 더 즐겁단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편해. 그 돈 썼으면 평생 써도 다 못 쓰지. 속이 시원해. 복권에 당첨된 그 후 또 다른 당첨자를 찾아보기 위해 간 곳은 소위 말하는 복권 명당. 인생 역전의 꿈을 복권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이루고 있는데 3만 원, 5만 원. 아, 집에 알면 큰일 나지. 지 모르게 하는데 큰일 나는 게 자꾸 하네. 1시간 만에 판매된 금액만 수백만 원. 놀랄 로쩌다. 당첨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번이니까 2등까지 다 3등까지 다 합하면은 한 3,400억? 억수리 높은 금액에 꿈같은 대박을 쫓아 모여든 이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복권 스터디보이. 가만히 지켜보니 당첨 비법이라고 꺼내놓은 것은 천기 누설이란다. 1등을 한번 해보겠다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모여 당첨 번호를 공부한다는데 형형색색으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 박치봐도 모르겠네. 이게 뭔 뜻이요? 에? 15번은 현재까지 20번 나오고 그동안에 4주 동안 지금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등 번호를 한 끗 사이로 제가 놓쳐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2개짜리를 번호 하나 차이라지만 당첨된 것만도 좋겠구만. 뭐 그리 욕심을 내십니까? 오행 빼는 방법을 대체 1등이 뭐길래 복권 공부까지 하는지. 정말 당첨이 될진 몰라도 그 노력 한번 눈물겹다. 3번 번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이 오후 5시에 쏘아 올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늘이 문이 열리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주시해가지고 꼭 사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도 배운단다. 아, 이거 읽고 참 배울 것도 많고 나는 4등, 3등 대부분 했는데 1등 하면 하려고 예를 씨도 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1등 하면 자기 있겠지. 오늘도 어김없이 복권 구입. 390에 1등 틀림없어. 1등 하실 것 같아요? 하셔야지. 파이팅! 막연한 희망일지언정 1등이 대단하긴 한 모양이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것이 복권 1등 당첨이건을. 얼마나 써? 10만 원 정도. 예, 예감은 좋습니다. 저마다 대박의 꿈을 놓지 못하는데. 저분이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저분의 대체 이분이 누군데 그러세요? 제가 4년 전에 1, 2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1등 당첨자. 예, 1등 한번 하고 같은 날 2등도 한번 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그때 받았어요? 1등이 9억 9천이요. 9억 9천. 소문만 무성했던 1등 당첨자.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니 시선 집중이요. 예, 나는 처음 봐요. 똑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데도 우리는 안 걸리네. 이럴 때는 돈 다 어디세요? 은행에 줬죠. 그저 멋쩍게 웃기만 하니. 집안에 많이 썼죠. 집에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동생들도 좀 많이 도와주고 상금 타가지고 한 2억 정도는 로또 제 투자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꿈꾸던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여전히 복권을 놓지 못하고 당첨금까지 날린 사연은 무엇일까? 집에 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었어. 나중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끝내 취재를 거부하며 다음을 약속한 복권 1등 당첨자.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그를 다시 만났다. 이게 뭔 줄 압니까? 그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로또 산 겁니다. 에이, 설마 이 큰 봉투 안에 있는 것이 다 복권이라고? 어머나! 우르르륵 쏟아지는 것이 세상에나 죄다 복권이다. 어림잡아도 수만 장은 될 것 같은데 대체 이게 얼마치리야 그래? 더 많은? 100만 원에서 한 150 정도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7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안겨줬던 복권. 한 4, 5천만 원씩 매주 가지고 다닌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지금 불행하죠.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죠. 쉽게 얻은 일확천금은 오히려 그를 복권 덫에 빠지게 했다. 당첨금을 탕진하고 그는 더욱 복권에 매달렸다는데, 자금이 없을 적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조금 받아서 지금 로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받으신 돈이 얼마쯤?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평생 한 번 될까 말까 한 것이 복권 당첨인 것을. 한 번 더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미련 때문에 복권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단다. 로또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는 로또 하는 거 알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럼에도 마치 복권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된 듯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나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될 때까지는 융자를 조금씩 받아가지고 자금으로 써야죠.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같은 너무 이 롯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쪽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리석죠, 저 같은 사람은.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가 급하게 달려간 곳은 역시나 복권방. 안녕하세요. 로또 추천 방송의 박찬민입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복권을 움켜쥔 이들. 지금 막 간이 똘똘똘똘 떨리지. 1등만 되면 막 팔짝 곤지지.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복권이 뭐길래 숫자 하나에 난리가 났다. 16, 17. 16, 17. 17, 18이다. 15, 16, 17. 39. 야, 39. 야, 16, 17. 이거 정확하다. 야, 17, 37. 이거 잘 붙는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과연 결과는? 5등. 5천짜리 하나 걸리네. 깡입니다. 어떻게 당첨됐어요? 조금 빗나갔어요. 괜찮아요. 뭐 안 될 때도 있고. 아깝지 않으세요? 예. 로또 투자하면 안 아깝습니다. 안 아까우세요? 예. 한순간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을 인생을 건다는 것이 기막힐 노릇이다. 집에 가. 이때 고발할 거야, 나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다. 아니, 두들이 말 나를 갖다. 대체 무슨 일인지 취재조차 완강히 거부하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이제 1등 번호를 주는 편인데, 저기 이제 자기가 1등 됐는데 안 됐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1등 번호를 왜 안 생겼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돈이 딱 떼져부어가지고. 본인이 찍어준 이 번호로 친구가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이다. 그 회차 정말 당첨이 되게 됐어요? 예,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안 맞으셨다 하시고, 그리고 옆에 친구분들은 맞았다 하시고. 하면서 반반 가리를 때가 있거든, 전부 다. 그래서 5억을 받을 위해서는.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감정만 악화되는 상황. 저 집 안 샀는데 무슨 저 집 샀어? 증거 대라 이라. 앞에서 저 거버려. 증거가 없으니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 저를 화내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게 문제지. 알 수 없지. 저거는 속으로.
1등이 안 되는데 당첨다 하니까 내가 통장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그러면 복권 1등이 뭐길래 인간관계 한순간에 원소지간되기 쉽사이다. 대박에 울고 웃고 다양한 사람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연락이 닿은 1등 당첨자. 혹시 1등 당첨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40회 차에 1등 됐어요. 당첨금이? 당첨금은 11억 4,700만 원. 복권 1등에 당첨된 그 주인공 얼굴 공개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1등 당첨 여부를 확인시켜주겠다며 직접 은행으로 나선 그 실수령액 8억 9천만 원. 정말 복권 1등 당첨자 맞다.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들다는 복권 1등 당첨자. 어딘가에 냅다 절부터 하는데 바위에 떡하니 자리한 것은 부처님? 제가 로또 1등 당시에 꿈에 부처님을 안고 잤었다고. 믿거나 말거나 부처님이 품 안에 들어와 복도 굴러왔다는데 소위 말해 하늘이 내려준다는 복권 당첨자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와, 여기가 집이요? 이제 살라고 왔는데 내 집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복권 당첨자가 전세가 웬 말인가 싶은데 집안 역시 소박하니 여느 집과 별반 다름없다. 복권 당첨 후에도 절대 사치란 없다고. 샘플 먼저 쓰고 저거 써야 되지. 아까우니까. 아이고 텅텅거려 사람 뭐 저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지. 그래도 복권 당첨 후 남편에게 요 진주 목걸이 하나는 받았다는데 잘 하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검소함이 이미 몸에 배인지라 마냥 어색하단다. 어떠셨어요? 됐다 해서 진짜 됐나 이랬지 뭐. 내가 전화해봤지 돈 주더냐고. 그랬더니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래. 밤새도록 잠은 못 잤지 뭐 좋아서. 네. 어디다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땅도 조금 사놓고 나중에 이제 노후 대책으로. 게다가 당첨 후 오는 손님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다는데 동자대라고 화장실 살았다. 자주 와요. 왜 자주 오세요? 로또 번호 좋은 것 좀 하나 빼달랬더니 형부가 영 안 뽑아주네. 이거 다 들어왔어. 이 안에도 한 것도 있어. 저 안에 많이 있잖아. 쌓여서 그렇지. 복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고마운 마음에 선물까지 사들고 찾아오는 거라고. 이걸 좋잖아요.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뭐 맹 떨어졌고 주위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뭐 100만 원씩 현찰로 다 주고 막 이러셨어요. 내가 진짜 힘들게 살 때 냉장고 집 보고 가갖고 냉장고 다 됐는데 한 개 사줘. 그때 문짝이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 흥청망청 써버릴 수도 있는 당첨금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 그러다 보니 어딜 가든 환영받는 것은 당연지사. 일단 기합을 한번. 당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너도 나도 대박 기운 받으러 난리란다. 벌써 당첨됐네요 제가. 더욱이 당첨금이 없다는 생각으로 생활해 왔다는데 이게 내가 일하는데 급여받은 통장이에요. 한순간에 얻은 대박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단다. 쉬면은 사람이 정신 상태가 좀 나빠지고 아무래도 돈 씀씀이가 희프고 우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죠. 인생에 찾아든 인생 역전의 기회를 행복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욕심 없는 삶이라고. 돈이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누구 돈 우리 가족 돈이겠지. 공동대상. 아이고 사면 얼마나 산다고 돈 가지고 싸우겠노. 그 돈 네 돈이다 내 돈이다 뭐 서로 그러면 못 살지 같이. 종이 한 장의 인생 역전을 꿈꾸며 울고 웃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다고 과연 행복할까? 진정한 행복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 그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겠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이면 저절로 시원한 음식 생각이 간절한데요. 초대형 얼음 그릇에 비벼 먹는 최고급 물회부터 사각사각 얼음 육수가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색 냉면까지 더위 잡는 냉음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한 입 맛보는 순간 온몸이 꽁꽁. 올여름 더위를 얼려줄 시원한 냉음식의 세계로 출발! 냉음식을 말할 때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서울의 한 음식점. 벌써 가게 하는 인상이 있는데 기다림을 감수하면서까지 먹는 이곳의 냉음식 뭔가 했더니 산더미처럼 나오는 조깃찜?
궁금해하는 제작진 나몰라라 하고 조개 맛에 흠뻑 빠진 사람들. 고기랑 냉면이랑 와 진짜. 듣는 이 의심케 하는 생소한 그 이름 조개냉면? 하지만 이게 웬일? 산더미 조개 속에 숨은 것은 진주가 아니라 진짜 냉면이다. 거참 다시 봐도 놀랍네. 환상이에요, 환상. 일품이에요, 일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조개살이 너무 쫄깃해서 맛있고요. 냉면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조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개냉면 맛의 비밀을 밝혀라. 우선 바다에서 갓 상경한 가리비를 비롯한 생합 등 싱싱한 조개 형제들을 통 크게 삶아주면 이어서 육수 만들기로 바톤 터치해 시원한 냉면 육수 만들기에 사명을 띈 닭과 소뼈 등을 끓여주면 기본 육수 완성. 여기에 달콤함 더해주는 과일과 매운맛의 대표주자 고춧가루까지 더해주면 비로소 가슴속까지 뻥 뚫어주는 조개냉면 육수 완성이다. 물회식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해야 돼요. 이어서 냉면의 생명인 쫄깃한 면발까지 뽑아서 그릇에 육수와 함께 넣어주면 빨간 육수 레드카펫도 깔렸겠다. 이제는 주인공 조개가 납실 차례. 주인장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산처럼 쌓아 올리는데 이만하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하다. 주인장 이번에는 우유에 담근 삼겹살을 꺼내 보여주는데 부드럽고 고소해요. 우유 마사지 받고 육질이 부드러워진 삼겹살. 2차로 한약탕까지 들어갔다 나오니 보쌈고기로 순식간에 변신. 비빔냉면 위에 자리를 트니 이것이 바로 야들야들한 보쌈고기와 매콤한 비빔냉면의 조화. 보쌈냉면이랬다. 보쌈냉면 나왔어요. 라면 나왔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먼저 등장한 보쌈냉면. 육즙 풍부한 보쌈고기와 매콤한 냉면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싼거 보쌈냉면. 여기는 냉면 시키면 고기가 같이 나와서 푸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보쌈냉면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조개냉면까지 맛보니 세상 그 누가 부러우랴. 여름에 보신이 될 것 같네요. 네. 와 진짜 조개도 좋아하고 냉면도 좋아하는데 와 진짜 일석이조네. 최고예요. 그냥 최고. 속까지 얼얼한 냉음식으로 열 많은 사람들 단번에 사로잡았다는 이곳. 내려놓기 무색하게 모든 젓가락 총 출동. 시원히 비벼지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한데 이름하여 왕문어 냉비빔 족발. 여름 최고. 인정사정 없이 족발과 문어를 시원한 얼음 속에서 즐기니 그 맛이 짜릿짜릿. 와사하게 시원하면서 채증이 확 내려가. 막 안 먹어본 사람 말하지 마. 푸짐한 접시 위에 올라가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두툼한 족발. 비법 육수 속에서 쫄깃하게 삶아지는데 젤라틴 살아있는 야들야들한 족발과 함께 궁합을 맞추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으니 그 크기만도 예사롭지 않네. 왕문어입니다. 무게만도 7kg. 왕이란 이름답게 묵직한 외모 자랑하는데 육수 속으로 과감히 투신. 발그랗게 변신하면 빨판이 매력적인 삶은 문어 완성. 그러나 자고로 열탕 샤워 후엔 냉 마사지가 최고라 했던가. 삶았다가 식혔다가 문어를 이렇게 냉각을 해야지 그 맛이 더 쫄깃쫄깃합니다. 탱글탱글 검문어 양반 매력적일세. 두 가지 주요재료 준비되면 이제 남은 것은 소스. 과일이 들어가면요 우리 여름 입맛을 사로잡을 수가 있죠. 사과, 파인애플 등 6가지 과일 갈아서 고춧가루 양념과 비벼주면 새콤달콤한 소스 완성. 여기에 삶은 문어 냉동시켜 꺼내주면 비로소 냉요리 재료 준비 끝.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있는 아이스 문어 푸짐하게 담아내 찰떡궁합 족발 옆에 얹어주고 각종 채소의 면발까지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특급 마무리 시원한 얼음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왕문어 냉비빔 족발. 위풍당당 환호 속에 등장한 주인공. 과감히 양념 소스와 함께 사총사 신나게 버무려지니 사각사각 얼음 위에 푸짐한 만찬이라 속까지 시원한 그 맛 또한 일품. 야 이런 문어는 내가 처음 봤네. 와. 이가 시리도록 아삭한 문어에 쫄깃한 족발의 만남이라 시원한 비빔족발 얹어 먹는 상추쌈도 별미 중의 별미. 문어이가 한 마리 여기에다가 족발 싸가지고 싸매 오면은 최고.
잃어버린 입맛 속 시원하게 돌려준다는 일식 전문점. 본격적인 냉음식 등장하는가 싶더니 내려놓는 그릇마다 얼음 그릇 위에 올려진 회까지 짜릿하고 시원해 보이는데 담는 그릇 달라졌다고 접시부터 반겨주는 사람들. 이 총각은 아예 그릇을 먹는다. 담는 그릇부터 차원이 다르니 김칫국도 그 맛이 다르다. 뼈까지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진짜. 이른 여름 더위 잡는 얼음 그릇. 담는 그릇마다 천차만별인데 특별히 얼음 그릇 섭외한 이유 따로 있다는데. 회는 차가운 게 생명이니까 손님들이 좀 차갑고 쫄깃쫄깃하게 드시기 하기 위해서 회 무침 그릇, 밑반찬 이게 메인 접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특대. 가로 세로 길이면 40cm. 그렇다면 이 얼음 그릇 위에 당당히 올라설 주인공은 개불은 기본이요. 멍게, 해삼, 기조개까지. 그냥 물회가 아니죠. 럭셔리 물회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만도 7가지. 싱싱한 산낙지 탕탕이에 귀한 전복, 조개 관자까지 들어간다니 바닷속 인기 좀 있다는 해산물은 총출동. 말 그대로 몸값 귀한 물회 되시겠다. 얼얼한 초대형 얼음물에 등장하면 환호성과 동시에 비장의 소스 투입. 시원하겠다. 남은 것은 일제히 숟가락 넣고 비비는 일. 싱싱한 바다내음 가득한 해산물들 얼음 그릇 위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데 푸짐하게 한 숟가락 입에 물면 아, 여기가 지금 식당이냐 바다 위냐 그것이 헷갈리도다. 입맛이 확 돌아. 서른아홉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여름철에 보약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먹어도 정말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시원한 물에 먹는 것은 기본이요. 이번엔 눈호강으로 더위 잡아준다는데 벽 하나를 차지한 대형 수조까지 감상할 수 있다니 이만하면 오던 더위 썩 물러갈 듯. 이쯤 되면 바닷속 용궁에 온 듯. 상어도 왔다 갔다 거리지. 거기다 이렇게 또 맛있는 해산물에 용왕부럽지 않습니다. 더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다는 음식점. 사람들 다 불러 모은 이곳의 냉음식은? 여기 인삼 닭고기 냉채 3개 주세요. 인삼 닭고기 냉채. 그 등장만으로도 환상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와 대박이야 대박. 와 말고. 보양재료의 대표주자 인삼과 닭 한 마리가 만나 냉채 요리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여름철 기력이 딸릴 때 보양식으로도 인기 만점이란다. 진짜 진짜 끝내주네. 확실하다. 먹을수록 더 손이 간다는 인삼 닭고기 냉채. 그 맛의 비밀은 닭에 있다는데. 뽀얀 속살 자랑하는 닭이 순식간에 썬텐한 닭으로 변신. 비밀은 바로 요 검은 소스. 춘장 재료가 콩이잖아요. 콩이다 보니까 고소한 맛도 있고요. 닭의 잡내도 제거하는. 춘장 옷으로 갈아입은 닭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하지만 본격적인 조리 과정은 지금부터. 1단계. 뜨거운 기름 속에서 바삭하게 튀기는 과정을 거쳐주는데 알고 보면 겉만 익혀주는 과정이라고. 2단계. 보약탕에서 속까지 푹 익힌 후 3단계. 마지막으로 얼음 속에서 얼음 마사지 코스를 거쳐야 비로소 인삼 닭고기 냉채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닭고기 속살까지 시원해져갖고 닭고기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시원하게 될 수 있어요. 얼음 속에서 찬 기운 왕성하게 받아 육질까지 좋아진 인삼 닭고기 냉채. 뜨거운 삼계탕을 대신해 차갑게 먹는 닭 요리로 불티나게 팔린단다. 차가움 속에 숨기고 있는 부드러운 닭고기 살이 먹을수록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고. 우와 최고. 인삼. 우와. 먹자마자 씹자마자 힘이 솟네. 와 대박. 그러다 보니 특히 남자들에게 인기라고. 이렇게 인삼에다 같이 퍼 먹어본데 이거 힘을 얻었을 거요. 열받아갖고 이거 난리 나겠는데 환장했구만. 참나. 중국식 냉요리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삼 닭고기 냉채가 떠오르는 신성 요리라면 늘 인기 있는 냉음식도 있었으니 해산물이 가득 올라간 중국식 냉면이 바로 그거. 살얼음 소리에 먹기도 전에 시원해지니 이 맛에 여름이 즐겁다.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요. 취사 안 가도 되겠는데. 너무 시원하고 바다를 한 사발 다 여기서 들이마시고 있는데 뭐 다 먹고 있는데 뭐 필요가 있겠어.
포항의 한 음식점. 이곳에 시원한 음식을 찾아 전국 팔도에서 손님들이 밀려든다는데. 저기 잠실 대구요. 대구서요. 물에 먹고 싶을 때 대구서 일부러 옵니다. 사람들 자석처럼 이끄는 주인공은 바로 새콤달콤한 포항의 명물 물회.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얼음 동동 띄운 물회의 인기가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 그 맛에 어떤 찬사도 아깝지 않을 지경. 최고다 최고. 시원한 물도 들어가고 회도 꼬들꼬들하고 이래야겠습니다. 그래서 담는 맛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따봉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출도 어마어마한데. 한 달에 뭐 하루 평균 300 잡고요. 3천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하루에 준비하는 재료의 양도 상상 초월. 광어, 우럭을 비롯한 생선의 양만 해도 150kg이 된다. 회만 전담으로 쏘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 분야도 생선 잡기, 껍질 벗기기, 썰기로 나눠진다는데 이만하면 드림팀이 따로 없을 정도다. 와. 나눠서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에 가세요. 싱싱한 회가 준비됐으면 다음 타자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내주는 오이와 배 차례. 이렇게 준비하는 양만 하루에 8상자라고. 하지만 물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집에서 담근 요 고추장이란다. 생선은 어디라도 있지만 고추장을 최고 중요한 게 고추장입니다. 비법 고추장까지 올린 후 채소로 마무리 지으면 포항의 명물 물회 완성이요. 물회 완성되기 무섭게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들 앞으로 출발. 그런데 이 물회란 이름이 무색하게 물 한 방울 보이질 않는데? 바로 이곳의 물회는 개인 취향 따라 시원하게 보관된 물을 부어 먹어야 참맛을 느낄 수 있단다.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더 입맛을 당긴다는 물회.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그중 백미는 물회 먹고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먹기. 꿀맛이 이 맛에 비할까? 시원한 게 속이 쫙 풀리고 이게 포항의 물회 최고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는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이색 냉음식이 있다는데 드디어 등장한 수상한 음식. 그런데 빙수다. 빙수 속에 숨어있는 탱탱한 면발. 차갑게 먹는 빙수 가락국수 되시겠다. 빙수 가락국수. 그 맛이 궁금한데? 고소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신기해. 맛있다. 그 탄생 비화는? 빙수집을 지나가다가 우리 맛있는 우동을 그 얼음 속에 모두 숨기자. 빙수 가락국수. 일단 뼈대 있는 가락국수 가문의 후손답게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탱탱한 면발 선보여 주시고 이어서 얼음물에 냉수효까지 한 전용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1차 준비 완료. 하지만 진짜 맛의 비법은 따로 있었으니 고소한 향기를 풍기는 이것이 무엇이더냐? 바로 맛의 활용 점정 참깨 소스. 여기에 마지막으로 눈처럼 하얗고 시원한 빙수를 산처럼 쌓아 담아내면 빙수 가락국수 완성이요. 떠나간 님이 나타난들 이보다도 반가우랴. 일단 참깨 소스를 뿌리자 마법같이 나타나는 면발.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날아가는데 빙수 가락국수의 시원한 맛에 홀딱 빠진 사람들. 끝없이 젓가락 행진이 이어지고 참을 수 없는 시원함에 국물까지 훌. 너무 차가워요 진짜. 지금 겨울 아니에요 겨울? 이제 여름에 냉면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먹으면은 올 여름은 이제 끝입니다. 끝. 여름아 안녕. 무더위에 쉽게 지치는 계절. 시원한 냉음식 드시고 활기찬 여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가라! 쾌청한 날씨에 주말 나들이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419m 해변을 가로지르는 스릴 만점의 해변 줄타기부터 시원한 계곡에서 즐기는 별난 레포츠까지 이른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여행 명소 VJ 카메라가 공개합니다. 시원한 일탈이 그리운 6월. 이곳에 가면 여름이 더 짜릿해진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와. 흥분, 짜릿, 감동의 하모니, 우색 찬란 자연이 숨쉬고 오감 만족 느껴지는 쿨한 여름나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시원한 물줄기 자랑하는 강원도 인제 미산 계곡. 이맘때면 시원한 일상 탈출 꿈꾸는 이들 모여든다는데. 장렬하는 태양 아래 급류를 즐기러 왔습니다. 곳곳에 도사리는 급류 제대로 즐기려면 챙겨야 하는 장비 있었으니 급류여행 도우미는 자그마한 1인용 보트. 래프팅의 위력 단번에 잠재울 만큼 인기 급상승 중이다. 급류를 즐길 수 있는 이색 레포츠 리버 버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물 건너온 리버버깅. 노젓는 방법도 특이하다는데 오리발과 오리손까지 동원. 일반 래프팅과 달리 손발이 방향력과 추진력을 책임진다. 드디어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스타트. 이산계곡 3.5km 코스의 급류타기 대장정이 시작되는데 제대로 물 만나니 육회, 상쾌, 통쾌. 쿨한 짜릿함이 몰려온다. 소리만 들어도 오싹해지는 물살에 몸을 맡기니 그야말로 스릴 만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데 깊은 구멍으로 물살이 뒤엉켜 소용돌이치는 난코스 돌입. 물살에 맥 한 번 추스르지 못하고 제 아무리 운동신경 뛰어난 자라도 강원도 1급수 원 없이 맛보게 된다. 몇번 빠져서 코로 물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맛에 이 리버버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계곡 비경은 3.5km 구간의 깊은 물살 온몸으로 느낀 자에게만 허락되는 보너스. 급류도 제대로 즐기고 또 이 미산계곡 절경도 진짜 제대로 맛봤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한편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는 스트레스 단번에 날려버리는 요상한 레포츠가 인기몰이 중인데 가던 사람 발목 잡고 구경하게 만드는 이것. 슈퍼맨이 보면 오빠 동생 하자고 할 판. 슈퍼맨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좀 참아야죠. 최고의 스릴을 만끽하고 싶은 자, 하늘이 당신을 기다릴지니 겁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레포츠란다. 높이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다 위를 활활 날아가는 그런 체험입니다. 15m 상공에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지. 총 길이 419m, 외줄 하나에 몸을 맡긴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 2중 3중 점검 끝나야 비로소 오를 수 있다는데 발 아래 낭떠러지 펼쳐진 이 순간 콩알만해지는 심장은 어찌할꼬. 아닌가 뭐시 있잖아요. 가슴 떨리면 먹는 거. 그거 사갖고 올 걸. 외줄에 매달리니 원초적 두려움이 몰려온다. 지금 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몰라. 올라오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떨려. 드디어 외줄 위에 아찔한 고공줄타기가 시작됐다. 바다를 발 아래 호령하는 짜릿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어느새 무서움은 싹 가시고 에너지 충전까지 확실하게. 대한민국 아줌마의 강심장에 박수 세례 이어진다. 무서웠는데 아까는 너무 재밌어. 이번에는 커플이 함께 준비를 마쳤는데 담담한 여자친구에 비해 손까지 떨고 있는 남자친구. 아무렇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손발이 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고요. 떨고 있어요. 아니. 꼭 껴안고 하늘을 나는데 그야말로 애정 돈독하게 하는 사랑의 오작교 인생. 사랑이 돈독해지는 기분. 무대가 싹 날아가네요. 시원해서 스트레스가 팍 풀렸어요. 오던 더위도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게 한다는 여름 여행지. 주인공은 바로 비금도. 올 때 보니까 정말 비금도 이쁘더라고. 비금도 아주 좋아요. 좋아. 새가 날아가듯 아름다워 비금도. 숨겨진 금덩이 같은 섬이라 비금도. 대체 뭔 금덩이가 있는 거 하니? 이 풍경이 바로 금덩이로다. 비금도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진짜 신선 같아요. 신선. 한국 사람들 다 와서 봤으면 좋겠네요. 저봐 어머머 저 바위는 저도 어머 뭐야 너무 멋있다. 왜요? 예? 이게 하트 모양으로 돼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비금도 속 숨겨진 하트 해변. 로맨틱한 그 모양새에 부부금슬 절로 좋아진단다. 아유 진짜 멋있네요. 우리 같아. 자기야 우리 이렇게 살자 하트처럼. 이쪽 손 올려봐. 이쪽 손. 애정 표현 좀 진하시네요. 여름을 뜨겁게 달궈줄 또 하나의 해변 여행은 바로 이거. 맞아요? 아 예. 이색 해변이 많기로 소문난 비금도. 그 속에서 찾은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명사심리 해변 드라이브 되겠다. 단단한 모래 덕에 백사장 위를 마음껏 달릴 수 있다니 보이는 게 그림이요. 그 누구라도 CF 모델 저리 가라. 특히나 해질녘이면 그 풍경이 놀라울 정도. 사장에 모래가 고왔었는지 차가 안 빠진다는 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비금도 해변 즐기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가 지고 나면 시작되는 하이라이트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만 잡을 게 꼭 있어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각오도 당차다 싶었건만 들고 나온 그물이 더 당첨이. 길이만도 총 80m. 이름하여 해변에서 잡는 후릿금을 체험이란다.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통 방식인데 잠깐 추억이 되기 위해서 이거 잠깐 빌려드린 겁니다. 이게. 그물을 놓고 기다리기를 잠시 조심스레 당겨보는데 대박이다! 청년들 흥분하게 만든 주인공은 잠자다 놀란 광어들. 풍년이네 풍년.
어린 물고기 제외하고 쏙쏙 잡아 올리니 짜릿한 손맛의 총각들 비금도 매력에 제대로 심취하셨네. 오늘 잘했어요. 와, 이런 거 언제 잡아봐요. 와. 전남 고흥 앞바다. 여름 쿨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 여기 또 모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무인도. 저희 가족만의 섬으로 떠나려고요. 행선지는 고흥 바닥에 소문자자한 한 무인도. 말아봐. 완전 아라비안나이트, 아라비안나이트. 이 외딴 섬 무인도의 궁전이 정말 있다. 고생스러운 무인도는 이제 옛 이야기에 유럽풍의 인테리어로 무장한 펜션은 그야말로 환상. 무인도 속 무릉도원이 따로 없겠다. 게다가 창밖 바다 풍경까지 남부럽지 않은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데 지상낙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고운 설탕을 뿌려놓은 듯 백사장이 펼쳐진 이곳은 최적의 물놀이 장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다와 혼연일체라 좀 과하다 싶은 장난도 이만하면 애교로 넘긴다. 나만의 전용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물놀이. 이만하면 대만족? 무인도 어머니까요. 좀 재밌는데요. 좀 심심하기도 한 것 같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불러라 그러면 달려올 것이니 뭐가? 콜하면 인근 해수욕장에서 달려오는 바나나 보트란다. 예약만 하시면 바나나 보트, 웨이크보드 수상스럽게 가르쳐주고 태워주고 있습니다. 물살 가르며 시원하게 섬 한 바퀴 계속 질주. 푸른 바다를 달리는 짜릿함을 어찌다 말로 표현하리요? 급커브 힘차게 돌아 물맛 제대로 보여주는 건 주인장의 배려라면 배려일 터. 이번엔 수상스키로 시원함, 짜릿함 그리고 즐거움까지. 감동은 배가 된다. 이 풍경을 내 가슴속에 타니까 정말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이게 온통 세상이 내 세상 같아요. 한편 한국의 작은 지중해라 불릴 정도로 그림 같은 풍광 자랑하는 소매물도에는 이맘때면 옥빛바다 온몸으로 느끼고자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스쿠버 다이빙 마니아들. 소매물도 바다는 필리핀보다 더 좋아요.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정작 이 넓은 바닷속을 들어가기 전 그들이 찾아가는 다이빙 명소는 따로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총각,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지 몰라? 설마 이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하겠다는 말씀? 좋기 10m는 돼 보이는 절벽 끝에서 느낌 어떠세요? 너무 높은데? 집에 놔두고 저희 그 강아지가 생각납니다. 아, 여자친구도 아니고? 예, 여자친구 없어요. 아, 왜요? 얼굴이 이러니까. 미남이 아니면 어떠리. 한 마리 새가 돼 거침없이 다이빙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사나이. 절벽 다이빙은 아찔함은 물론 짜릿한 통쾌함까지 선사하는 최고의 레포츠란다. 고기가 이만시간인데 엄청 많아요. 전복도 맛있게요. 용기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맑고 투명한 바닷길. 쪽빛바다에 감동 밀려오니 지상낙원이 있다면 바로 이곳. 그 소감 한마디로 행복하단다. 백길 따라 달려온 또 다른 곳은 바로 국토 최상암단에 위치한 가거도.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에서 가히 사람이 살만한 섬이라 불리게 됐다는데 최근엔 특히 강태공들이 살만한 섬이라 소문 자자하다. 대물 잡아라, 대물. 대한민국 3대 낚시 명당이라니 절벽 타기 고수들까지 탄생. 이런데 와서 낚시해야 돼. 왜요? 고기가 많으니까. 자고로 던지면 낚이는 곳이 가거도라 했던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운다. 지금 가거도 앞바다는 그야말로 천연 낚시터. 낚시광대 손길 바빠지니 볼락에 광어까지 수북이 쌓일 정도. 와우, 대물이다 대물. 농어예요, 농어. 아, 끝내줍니다. 어디 갯바위 뿐이겠는가. 가거도 앞바다를 평정한 낚싯배들. 됐다. 어머머, 올라오는 물고기 일렬 종대 줄줄이. 그 주인공은 청정해역 가거도산 불볼락. 열기 반 물반이에요. 열기 반 물반. 때로 다녀서 넣기만 하면 물어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것. 낚싯지가 동시에 10개 가짜 미끼로 유인하기 때문이라는데 덕분에 손맛까지 10배라니 이거야말로 횡재다. 볼락이 지금 한참 시기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한번 와봤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천안에서 왔습니다. 게다가 자연산 전복까지. 13, 14년 된 겁니다. 제 얼굴보다 더 크잖아요.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청정해역 가거도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배 위에서 한상 가득 차려지니 정취에 한 번 취하고 그 맛에 또 한 번 취한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행복. 천안에서 7시간인데요. 이거 먹으려고 왔나 봐요. 환상이 환상. 매년 이런 맛에 여기 옵니다. 기분 째집니다. 짜릿한 도전과 무한한 열정이 있다면
더위도 두렵지 않다. 나만의 여름나기 방법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침없이 맞서보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그들이 본격적인 은퇴기를 맞았다. 하우스 팔아서 자녀들 가르치고 끝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나에게 그런 게 올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은퇴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이들이 있었으니 위풍당당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들의 은퇴 성공기를 전격 공개한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음식점 창업. 여기 은퇴 후 음식점으로 대박난 이가 있다는데 이 지역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인기 만점. 내가 기똥차게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부르요. 줄 서서 먹는다는 이 집의 대박 메뉴는 다름 아닌 자장면. 소리까지 맛있다. 그 맛에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데. 야는 입에 익히면 하면 쪽쪽 빨리네요. 쪽쪽 빨려. 여기에 자장면과 환상의 호흡 자랑하는 짬뽕까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라고. 시원하다. 저는 술 마신 뒷날은 무조건 여기 옵니다. 아유, 속이 샥 풀어집니다. 사람들 매료시킨 맛 덕분에 매출은 늘 고공행진. 그야말로 억소리 난다는데. 하루 매출만 대기업 월급 수준. 370 벌었네요. 10억 정도 돼요. 10억이요? 예. 아무리 대박집 주인이라지만 이곳 사장님의 인기 심상치 않은데 그 전직이 의심스럽다. 날렸던 명포수 그 양반 모르는 광주는 간첩이에요. 사람들 마음 들썩인 그의 정체는 바로 해태 타이거스 96년 우승할 때 포수 최혜식입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인정받는 포수로 활약했던 그. 쳤습니다. 레프트 좌중간 큽니다. 홈런.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일궈냈던 야구 스타. 네. 굉장히. 그런 그가 8년 전 은퇴 후 자장면 배달 가방을 들고 사람들을 찾게 된 것. 유명 야구 선수가 배달까지 나섰으니 주문을 시킨 팬들이 오히려 놀라곤 했다는데. 나의 히어로가 함께 배달을 오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은퇴 후 전단지까지 직접 돌리며 발로 뛰었던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중화요리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반말을 하고요. 막말을 할 때 모욕감, 모멸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은퇴 자금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다가왔다. 맨 처음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었죠.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에 몸으로 먹는 거 많이 뛰었죠. 하루 17시간씩 일에 매달렸던 피나는 노력으로 웬만한 요리사를 능가하는 기술까지 갖췄단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는 최고의 야구 선수에서 12억 대박 매출 사장님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기왕에 할 바에 최고가 되자. 그래서 여기 끝내 매달렸죠. 요리면 요리, 뭐 면 뽑는 거면 면 뽑는 거. 그 노력을 증명하듯 훈장으로 남은 영광의 상처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더해 음식 맛을 연구. 야구밖에 몰랐던 그가 은퇴 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메뉴 개발은 물론이요, 손님의 입맛까지 꼼꼼히 기록해두며 고객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낸 것. 뭐든지 이 일 자체도 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오토바이 하나 타는 것도 프로고, 칼질 하나 하는 것도 프로고, 이 자장면 볶는 거나 요리하는 것도 프로가 돼야 되고. 사소한 일 하나에도 프로 정신을 내세우며 노력한 덕에 이젠 가맹점까지 탄생. 15군데예요. 창업 7년 만에 한 가게의 성공을 넘어 15개 가맹점의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 스포츠계에서 은퇴하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공의 길로 많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은퇴 후 본점 매출만 한 해 12억, 15개 가맹점을 갖춘 사장님으로 성공하게 된 큰 힘은 다름 아닌 가족. 아빠를 닮아 야구 선수를 꿈꾸는 아들은 은퇴 후 그를 더욱더 달리게 만든 힘이었다. 비디오로 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은 주방에서 일하니까. 아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리란 생각에 지금껏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것. 아, 이거 오래간만에 좀 쑥스럽네요. 오랜만에 아들이 던지는 공을 받아보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지만 왕년의 야구 스타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드디어 선다. 이런 그의 근성은 동료도 인정한 것. 명프라고 포수 출신 아닙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최식 선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젠 어엿한 사장님이 됐지만 아직도 은퇴 직후에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그. 당시엔 의자를 붙여 새우잠을 잤을 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했다는데. 원래 이제 칼질이랑 뭐 이런 요리를 배우고 잠이 부족하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은 집에 그 시간이 없잖아요.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은퇴 후의 상실감이 그만큼 지독했기 때문일 것이다. 왔다 갔다 혼자만 있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만 있고 싶다가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그랬어요. 무기력한 가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죠. 그럴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건 그의 가족들. 잘 나가는 야구 선수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남편의 좌절을 지켜보며 그의 아내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는데. 가끔가다 낙심하고 좀 가끔가다 좀 참담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좀 많이 울었죠, 저도. 은퇴가 어찌 한 가장의 일이기만 할까. 가족이 있었기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 최익 선배님 가게 그 기아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아웃되면 내가 쏜다. 알았나? 은퇴 후에도 행복한 인생이 있다는 것. 저는 요즘 그것을 깨달았다. 치열하게 달려왔기에 더욱 당당한 오늘. 은퇴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라운드에 당당히 서 있다. V말 투할까지도 항상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은퇴자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은퇴해서 대박난 이 여기 또 있다. 농담 좀 못해 이 동네 밥상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이곳. 여기 아파트 주민치고는 안 드셔본 적이 없죠. 닭볶음탕, 매운 닭발 등 웬만한 식당 메뉴 버금가는 반찬에 겉절이, 장아찌 등의 기본 반찬까지. 무려 80여 가지의 반찬을 판매한다는 반찬 전문점. 한상 떡 벌어진 그 다양함에 바쁜 주부님들 간판 끓이지 않고 열문전성시 이룬다는데. 너무 맛있다. 환상적이에요. 내가 이 맛에 이 반찬 가게 온다니까요. 까다로운 손님들 입맛 제대로 잡은 환상적인 그 맛에 웬만하면 열리지 않는다는 알뜰한 주부들 지갑 술술 열리고 금금은 다칠 새도 없이 매출 상승. 하루에 보통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올해는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억소리 나는 반찬 가게 사장님은 바로 이분. 앞치마에 김치 담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그도 은퇴 전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요, 신문사 관리국 총무부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은퇴 7년차 조성도씨. 아내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의 껌껌함으로 새색시보다 더 예쁜 반찬들을 탄생시킨다는 사장님. 저는 O형이고 우리 신랑은 소심한 A형이에요. 삼신할머니가 잘못 따라줬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여느 주부 버금갈 정도의 요리 실력을 뽐내는데, 그러나 은퇴 전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셨다고. 아, 전혀 안 했죠. 차려주는 밥상이나 먹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생업이라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디 음식뿐일까 장보는 일까지 주부 못지않게 껌껌하다는데 그가 이렇게 열심인 이유. 사실 다니던 직장이 힘들어지며 일찍 은퇴하게 된 것이 아내에게 미안했던 것.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라고 그랬는데 사표 쓰고 나왔더라고요. 자금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막막했었어요. 15년 사무직을 하고 그의 손에 남겨진 건 생각보다 적은 은퇴 자금. 그 당시 한 1억 정도가 넘어야 구멍가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한 거지. 내 총 재산이 그 당시 퇴직금 4,300 받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약 7천만 원의 종잣돈에서 시작한 소자본 창업이 대박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역시 절실한 노력 때문.
반찬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매장 문 여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 수시로 요리에 채워넣는 정성도 마다하지 않았다는데. 매 방침이에요. 조금씩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또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다. 은퇴 전 회사 간부까지 했던 그가 덤으로 줄 반찬을 들고 직접 팔로 뛰며 가게를 알려온 것. 이게 뭐야 이거? 아, 그건 창피하지 않아요. 생업과 관련된 거니까 내 가정이 안정이 된다면 부끄러운 걸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가족을 위한 그 끊임없는 노력 덕에 이젠 누구보다 당당한 가장이 될 수 있었다. 100만 원 넘었지요. 화이팅! 한 달 일할 월급을 이틀 만에 만져본다. 이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엔 늘 꿈꿔왔던 번듯한 집까지 장만할 수 있었다고. 다시 반찬만을 끌고 부지런히 따라가고 장만한 아파트예요. 연매출 3억 원의 대박 가게 사장님으로 성공하기까지. 사실 남들은 알지 못한 힘든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는데. 구상하고 어쩌고 안 하라고 1년 정도 세월을 보냈었어요. 이 통장에 들어있던 것이 그 퇴직금이죠. 그것이 자꾸 줄어드는데 가슴이 막 저리더라고. 사무직으로 일했던 그가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건 몸으로 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 현장 일용직 생활까지 자처했다. 자재 날르다가 이 왼손이 이거 팔이 빠졌어요. 낑낑대고 표시 안 내려고 막 오른손 괜찮은 손으로 막 들어 날려고 하는데 가슴도 아팠고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창피해서 일 갔다 오면 저녁에 목욕탕 들어가서 옷을 벗으라고 그래갖고 애들 안 보게 세탁기다 집어서 그냥 돌리고 감춰놓고 막 그랬었어요. 3개월 공사 현장 일을 하고 보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준비한 창업, 치열한 정신을 통해 든든한 가장으로 다시 서게 된 것. 힘들었었기 때문에 더 가족들끼리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그의 신바람 나는 성공 소식에 후배들도 조언을 구하러 온다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들수록 이리저리 이제 회사에 부담 안 주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후배들에게 그는 은퇴하기 전에도 은퇴한 지금도 닮고 싶은 선배로 남아있다. 한 10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엄청나네요. 네, 성공이네. 아유, 잘 나오셨네. 선배님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예. 은퇴 후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은퇴자들 여러분 화이팅! 은퇴 후 누구나 꿈꾸는 귀농. 이곳에 귀농으로 대박난 은퇴자가 있다는데. 아 근데 뭐 하세요? 유기농 제스다요. 밭에서 따기 무섭게 트럭으로 직행. 전국 거래처로 배송. 하루에 3톤 1000여만 원씩 나갑니다. 입덕 벌어지는 판매량과 매출. 아이 그렇죠. 이게 몇 대요? 대박으로 일군 그 농사꾼이 궁금하다. 얼핏 보기에도 천상농부인 이분도 은퇴자 출신. 대박난 농부 박주상입니다. 은퇴 6년차 박주상씨. 50살이던 해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농사였다. 처음에는 이거 2개로 시작을 했어요. 비닐하우스 2동에서 시작한 작물은 바로 상추. 소규모로 쉬운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사를 익힐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 상추예요. 이게 재배가 가장 쉬워요.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그래. 귀농한 지 올해로 6년째. 여기는 부추밭이에요. 여기는 참나물밭이에요. 단호박이 크고 있어요. 오이가 크고 있어요. 차근차근 농업 기술을 익혀가며 규모와 재배 작물을 점점 늘려간 것이 억소리 나는 매출을 가져온 것. 하우스가 총 5,000평이고요. 가지수가 한 20가지 정도 돼요. 20가지의 작물은 모두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 꿀벌을 이용해 자연 수정을 시키며 친환경 농법으로 시작했다는데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잠까지 줄여가며 했던 노력으로 6년 만에 수십억 매출 달성. 하루에 한 돈 1,000만 원어치씩 나가죠. 30억이에요. 30억이요? 네. 지금은 농사꾼 다 됐지만 25년간 직장 생활만 해왔으니 처음엔 실수도 많았다고. 한 5년 전서부터 처음으로 하죠. 이제 당근 같은 것도 심어도 밑에가 막 썩어가고 있고 막. 지금의 성공은 그동안의 뼈저린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까망 스타가 돼 있지. 예전에는 얼굴이 하얗고 미남이었지. 여기에 든든한 지원군까지. 우리 아들이고 저는 우리 사위예요. 안녕하세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사위까지 가세에 함께 일한다니 그야말로 화려한 은퇴 후 생활. 나날이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은 다름 아닌 판로 개척. 혼자 연구도 했고 그것만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찾는 이 많지 않았던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직접 판로를 개척하고 나섰던 것.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바로 유기농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들. 아이들 먹는 거 보려고. 발로 뛰는 그의 노력으로 하나둘 성실히 결실을 맺기 시작. 학생들의 유기농 식단을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땀 흘리며 자식까지 키워낸 채소를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맛있냐? 상추가 알삭거리면서 맛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지은 농산물을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면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25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은퇴 선배들을 봐왔던 박조상 씨. 그는 선배들을 보면서 은퇴를 미리 준비했다. 저 자신도 베이비붐 세대에 그 세대에 속하는데 퇴직이라는 그 시기에 딱 하고 나면은 일을 못 해요. 다른 일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년 먼저 내가 미래를 준비를 하면은 저렇게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퇴의 무거움을 알기에 나보다 더 빨리 은퇴를 준비한 그. 농사 공부는 물론이요, 은퇴 자금 마련까지 착실히 준비했다. 은퇴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늘 준비하면서 사는 게 은퇴 또는 퇴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은퇴 후 인생을 즐기며 사는 박조상 씨. 무엇보다 그의 인생 제2막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생하셨어요. 아빠가 은퇴 준비를 하신 거는 아무래도 용기가 있고 추진력도 있어서 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오랜 세월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의 첫 장을 마무리한 이 시대의 은퇴자들. 다시 한번 빛날 그들의 황급빛 인생을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 일확천금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는 것,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만 땀을 흘려서 일하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공한 은퇴자들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VJ 특공대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